오늘은 항상성과 건강단원에서 항상성과 몸의 조절 2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경과 관련된 부분, 뉴런과 자극의 전달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같은 말로 우리는 흔히 신경세포라고 부르죠. 이 신경세포는 다른 체세포들과는 모양에서 특이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신경세포임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가지돌기, 두 번째, 신경세포체, 세 번째, 축삭돌기로 구분이 됩니다.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처럼 얄쌍한 돌기들을 말하는데요.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용된 자극은 신경세포체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신경세포체에는 핵이 있기 때문에 전체 뉴런의 물질대사라던가 정보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된 정보는 축삭돌기를 통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축삭돌기 말단에서 또 다른 신경세포로 자극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떤 신경세포는 특이하게 슈반세포막이 길게 늘어나서 축삭을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를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을 특이하게 마리집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집이 없는 신경은 민마리집 신경. 마리집을 슈반세포막이 길게 이렇게 싸고 있으면 마리집 군데군데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출된 부분. 이러한 부분을 랑비에라는 의사가 발견했다 해서 랑비에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처럼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뉴런의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노출된 부분에서만 그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점프해서 전도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마리집 신경보다 마리집 신경이 신경 전도 속도가 더 빨라요. 전도를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극의 감각기와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피부와 연결이 돼 있어서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뉴런, 감각 뉴런입니다. 다음 연합 뉴런에서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면 반응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호를 전달하는 운동 뉴런.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중심이라고 할 때 여기 뇌와 척수가 있는데 몸 쪽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 구심성 뉴런이에요. 그리고 몸통을 기준으로 밖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뉴런, 원심성 뉴런입니다. 근데 각 뉴런을 보면 생김새에서도 특징이 보여요.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가 특이하게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가지돌기 부분인지 반대쪽이 축삭돌기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감각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가지돌기, 연합뉴런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축삭돌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합뉴런은 마리집 신경이 없어요. 마리집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밑마리집 뉴런으로 구성이 되고, 운동뉴런은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빛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감각기,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눈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감각뉴런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내며 연합뉴런에서 이걸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죠. 아, 눈을 감아야겠구나. 그럼 눈을 감아야겠다는 신호를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에게 전달합니다. 이때의 반응은 눈꺼풀을 닿는 근육이겠죠. 근육을 조절하면 반응, 눈을 감는다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극의 전달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궁금하죠? 신경세포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뉴런, 뭔지 알겠죠? 이 부위가 가지돌기, 여기 핵이 있으니까 신경세포체, 그리고 뒤에 부분은 축삭돌기. 이 하나의 신경세포의 막을 기준으로 이온의 농도가 다릅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는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 상태에서 전하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걸 자극으로 인식하고 다른 뉴런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흥분입니다. 흥분. 세포막에 기존에 있던 정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것이 흥분이에요. 흥분이 전도되면서 자극이 다른 뉴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 아무런 자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분극이라고 해요. 분극.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화, 바깥쪽이 양전화를 띠는 상태. 이런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다시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 중요한 부분이 축삭돌기니까 축삭돌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포막이 있을 때 이쪽이 세포안, 이쪽이 세포 밖입니다. 그러면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전하가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플러스 전하가 많으면 돼요. 나트륨 뉴런에서 중요한 이온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
상대적으로 안쪽에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의 이온 농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수송하냐면 세포 내부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세 분자 바깥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에 있는 칼륨 이온을 두 분자 안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면 한 분자의 나트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더 나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트륨 칼륨 펌프 이외에 세포막에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요. 칼륨 통로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칼륨만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칼륨의 농도가 지금 어디에 높죠? 세포 안쪽이 높기 때문에 안쪽에 모아놨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확산돼 버립니다. 그럼 플러스 이온이 바깥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역시 안쪽은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거기다가 세포 안쪽에는 음전하를 띤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안쪽에는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붕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극이 왔어요. 흥분이 돼야 됩니다. 신경세포의 정기적 성질이, 세포막의 정기적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는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다는 실제적인 양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그림을 누가 예쁘게 그려놨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 3개를 바깥으로, 안쪽으로는 2개의 칼륨을 이동시키고 칼륨 통로가 밖으로 나가고 음전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이렇게 붕극 상태일 때 그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차를 조사해 보면 보통 마이너스 60에서 90mV,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는데 이때의 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합니다. 쉬고 있을 때의 전위. 그러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막전위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데 축삭돌기에 하나의 통로가 더 있어요. 그 통로의 이름은 아까 그림에서 살짝 나왔는데 나트륨 통로입니다. 나트륨 통로이기 때문에 역시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었던 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플러스 이온이 급격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휴지 전이었던 게 플러스 전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이가 플러스 30에서 40까지 쭉 튀어오릅니다. 이때의 상태를 붕극 상태를 벗어났다 해서 탈붕극이라고 합니다. 탈붕극. 그 다음에 항상 탈붕극 상태로 존재하면 자극을 한번 받으면 계속 흥분 상태로 있어야 돼요.
다른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시 휴지 전이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 반응이 재분극입니다. 올라갔던 막전이가 다시 낮아지는 상태. 막전이가 30에서 40까지 최고에 이르게 되면 찍으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 이외에 닫혀있던 다른 칼륨 통로들이 열리면서 안쪽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이온들이 다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막전이가 다시 뚝 떨어지겠죠. 이 상태를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 재분극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상태. 근데 생각보다 휴지 전이가 되기보다 칼륨 이온이 더 많이 나갔어. 그러면 과한 상태가 되지. 생각보다 더 마이너스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과분극 시기라고 해요. 과분극. 그래서 K 플러스의 유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휴지 전이 아래로 일시적으로 전하가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칼륨 통로가 닫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지막 전이가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어. 기존에는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았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았는데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탈분극은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 이온은 안쪽에 많았는데 바깥으로 이동하게 돼버렸잖아. 그러면 원래 상태로 나트륨은 바깥으로, 칼륨은 안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하느냐?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다시 바깥으로 퍼올리고 칼륨을 안쪽으로 다시 퍼올리게 됩니다. 기존에 많았던 곳에서 적었던 곳으로 이온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필요한 능동 수송이 됩니다. 이렇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가 변해서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을 거쳐서 다시 휴지막 전이로 되는 이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해요. 활동전이.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휴지전이 상태였는데 자극을 받으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안쪽의 전이가 플러스가 되고 활동 전이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플러스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칼륨이 닫히지 않고 오래되면 과분극 상태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칼륨 통로가 닫히면서 휴지막 전이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나트륨 칼륨 통로에 의해서 이온은 원래대로 안쪽에 칼륨 이온이 많도록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도록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트륨, 칼륨 펌프는 그렇다면 이온의 재배치인 시기, 과분극이 끝난 이후에만 작동을 하는가? OX? X예요. 분극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인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했어. 그래서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에서도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거를 가지고 잠깐 체크 문제를 풀어보고 10번까지 풀어보고 오시면 이제 교실에서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